뇌가 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의 뇌가 스터디 되도록 하는 경남신문 1타 강의 뇌가 스터디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뇌가 스터디 1타 강사를 맡은 경남신문 안 기자입니다.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독자님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사안을 저희가 대신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주제는 지난 수업에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라고 하면 마치 바이러스를 다룬 재난 영화처럼 걸리기만 하면 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큽니다. 그건 알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정체가 완벽히 밝혀지기 전까지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상을 봤을 때 그 정도의 슈퍼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다 죽나? 낫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가? 모두 죽는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겠죠? 하지만 거의 죽을 것처럼 두려움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한 치사율은 신종 코로나 확산이 멈춘 뒤에나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진행상을 보면 어림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시스템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전 세계 신종 코로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전체 감염자, 사망자, 완치자는 물론 국가별 또는 지역별 데이터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세계보건기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취합해 보여주는 중국 의료정보 사이트에서 나온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 오후 3시 3분께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면요. 우선 좌측 상단을 보면 토탈 컨펌드가 총 확진자이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토탈 데스, 토탈 리커버드가 각각 총 사망자, 총 완치자의 수입니다. 주로 언론에서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주로 다루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완치된 환자 이외에 전 세계 완치자 수를 접한 경우는 드물었을 텐데요. 일단 완치자가 3,388명으로 사망자보다 4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각 토탈 데이터 아래에 적혀있는 국가별, 지역별 데이터인데요. 전 세계 확진자 4만 540명 중 4만 164명이 중국에서 발생한 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사망자 910명 중에서도 홍콩 1명과 필리핀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 본토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나 사망자 수도 중국을 벗어나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 내에서도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과 나머지 다른 지역의 사망자 수의 편차는 매우 큰데요. 중국 사망자도 30여 명을 제외한 대부분인 871명이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인데 거의 대부분 1명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후베이성에서 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을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중국 보건당국이나 국내 전문가들은 후베이성은 단기간 많은 환자가 발생해 의료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한 내 집중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큰 병원은 3곳이 있었고 이들 병원의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은 110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즉 한 지역에서 감염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초과한 수가 갑자기 발생하면서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중증 환자들이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초기 사망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의료 전달 체계 등이 다르고 현재 국내 수준에서는 중증 질환이 생기면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말인즉슨 신종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실제 국내 감염자들 중 사망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정확한 치사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멈춘 뒤에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처음에는 4%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은 그 수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에서의 사망자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이고요. 국내 환자들을 치료한 의료진들은 국내 사례에 비춰봤을 때 비록 임상 케이스가 27명으로 적긴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증 질환은 아니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이유는 사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만큼 아직 과학적으로 판명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을 진료하면서 임상적인 현상을 살펴봤을 때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치사율만으로 그 심각한 정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전파력이 엄청나다면 치사율이 0.5%라고 하더라도 많은 수의 환자를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상당한 숫자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 방역이 세밀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는 신종 코로나가 큰 감염병이 아니니 걱정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신종이라는 말처럼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 무엇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이니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는 곧 밝혀질 것이고 누차 말했다시피 과도한 불안에 따라 주위를 불신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척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게야말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겁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또 만나요. 꼭!